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소개서 이제 항목 분석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할 부분들이 서류 접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교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소서 항목이 크게 변화가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아마 뭐 지금까지 나왔던 형태로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총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가볍게 뜯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관련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인데요. 저희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질문이라는 이제 도구로 어떻게 보면 구현해내는 거죠. 그 구현을 해내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소서를 쓰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 자소서 질문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게 뭘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질문을 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그랬을 때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지원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본인만의 전문성이 어떤 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냐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었던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실제로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어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컨설턴트님께서는 혹시 여기서 좀 우리가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본인이 갖추고 있는 전공 지식 이런 거를 어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직자 입장에서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있을 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초점으로 역량을 어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철도 관련 공기업에서 역량을 어필을 할 때,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경험상 필요한 인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흔히들 말하는 꼼꼼함이라고 하죠. 꼼꼼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꼼꼼함이라고 이제 기재를 하면 너무 뻔한 자기소개가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능력을 갖춘 인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로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게 매일매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회사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자는 기조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본인들의 전공 플러스 이렇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어필을 하면은 면접에서든 자소서에서든 눈에 띄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역량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있겠지만 서교공에서 조금 필수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직무들에 놓고 봤을 때 요구되는 것들이 사전 예방 능력이다라는 거. 그렇죠. 실제로 저도 다양한 직렬들을 가르쳤지만 영문 출신이지만 이제 제자들은 다 차량, 전기, 기계, 신호, 승무까지 다양한 직렬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면접 답변을 준비하거나 자소서 답변 준비를 할 때 이러한 역량들을 한번 꼭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은 무조건 있을 것이다. 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경험을 추출해내고 그거를 자소서나 면접에 녹여냈고 결과는 당연히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서 이 사전 예방 능력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좀 영향적인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꼼꼼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단어들은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요. 이제 좀 세심함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이런 스토리들을 좀 풀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번은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2번인데, 2번 같은 경우에 2번부터는 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무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서울교통공사나 철도공기업에서 내가 직무를 수행할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관련해서 뭐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컨설턴트 이전에 저도 역시 서울교통공사를 준비하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실제로 역사를 방문을 해서 영무원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장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했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워낙 많은 일들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기존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거나 혹은 이제 다양한 시간, 동시간대에 여러 일이 발생을 해서 현재 뭐 3명, 4명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 이런 것들 위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체 활동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직렬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유관부서가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통신 축선들 그리고 통신망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 능력들 그거를 통해서 주로 해결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영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업무보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음을 유관부서에 빠르게 전달하고 빠르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관부서와 협력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다른 사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혹은 그 외부, 내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했던 경험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로 아예 몰랐던 일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서울교통공사의 뭐 매뉴얼을 참고한다는 매뉴얼을 참고해서 해결했다든지 그런 사전 정보 수집 능력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빠르고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이제 협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NCS 항목으로 따졌을 때 이제 자원 관리 능력도 네네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쵸.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쓰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도 있죠. 네. 실제로 뭐 서울교통공사의 뭐 영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의 안정성을 더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주면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합격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3번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3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모든 어떤 조직에서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근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업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고객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 혹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다른 이해관계자, 다른 이제 업체 사람들과도 이제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맺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하우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사소통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질문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설명 괜찮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현직으로서 한마디 좀 조미료를 좀 더해보자면은 특히 팀워크에 대해서 좀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회사도 물론 팀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서울교통공사든 9호선이든 나뿐만 아니라 밤까지 함께 해야 되는 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원 중에 한 명이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밤에 애가 너무 아파해서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팀원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워라밸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희생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 4번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4번은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했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대 근무기 때문에 시간이 칼같이 정해져 있어요. 뭐 누군가 야근을 해서 내가 남아서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해야 하는 업무들을 모두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남는 시간을 확보하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 능력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지 보수는 기본이고 대응이라는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본인이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경험이거나 아니면은 여유 시간을 확보했던 경험이거나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24시간 내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수백 가지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해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하철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싸움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그걸 고객으로부터 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게 지켜된다. 그렇죠. 지하철의 이제 최고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시성이거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첫차 막차가 떠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정차가 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안에 정말로 많은 유지보수, 각 직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시간적 오차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번을 물어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직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입사 후 5년 이내 본인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직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덧붙여서 내가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또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 이것들을 결합했을 때 내가 어떤 직업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면은 5번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즘에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중요한 성과 요인 같은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산업적인 비전들까지 제시해 준다면은 충분히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속가능 경영이나 ESG 경영에 관련된 사내 교육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준다면 내가 5년 동안 사내 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해서 이러한 자격증을 따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울교통공사를 바라보고 지원한 인재구나 라는 아이덴티티를 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셔서 자기소개 잘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소개서가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해오면서 얻었던 관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얼마나 좋고 뭐 대단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경험이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정리를 잘 하셔서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영양적인 부분들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키워드나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필기 이후의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전략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